네,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영상들과는 다르게 특정 팀이나 특정 경기, 특정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 종목의 본질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구에서의 피지컬이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 혹은 축구에서의 피지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헬스장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면서 몸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축구는 아무래도 상대와 경합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근육의 크기가 큰 경우를 축구에서도 단순하게 피지컬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키가 크고, 그리고 이제 체중이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의 근육량을 갖추면서 신체 조건을 갖춘 선수를 우리가 피지컬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것이 과연 축구에서도 똑같이 피지컬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대답만 놓고 보면 저는 어느 정도 통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근육의 크기에 있어서 감안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축구에서 필요한 피지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파워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파워라는 것은 단순히 근육이 낼 수 있는 힘, 이거 자체를 넘어서서 시간이 도입된 것이거든요. 축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을 가졌을 때나 공을 갖지 않았을 때나, 물론 공을 갖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걷는 것에 가깝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방향 전환이 많고 폭발적인 움직임을 많이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폭발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힘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대 측정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은 제가 100kg를 든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100kg를 들었는데 저에게 사실 주어진 시간 제한은 없죠. 제가 3초, 4초, 5초, 6초가 걸리더라도 결국에 100kg를 들어낸다면 저는 100kg를 든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것이 온전하게 제 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축구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100kg를 들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주어지는 시간이 뭐 0.1초 단위 혹은 마이크로 세컨즈라고 얘기하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의 단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최대치로 힘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심지어 웨이트 트레이닝 안에서도 스트렝스 트레이닝과 이제 근비대로 위한 하이퍼트로피의 경우에도 나눠지거든요. 근육을 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뭐 요새는 자극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부위를 고립시켜서 하는 형태의 운동,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근육의 크기가 커진 것이 축구로 끌고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퍼포먼스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결국에는 의미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축구팀들의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선수 개인의 인스타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선수들이 이제 짐 세션, 실내에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특히 구단의 SNS가 잘 발달이 되면서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영상들이 올라왔을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하는 얘기로는 이제 축구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 영상을 보고 이제 뭐 속된 말로 깔짝충이라고 하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고립시켜서 천천히 들고 천천히 내려서, 천천히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 늘어나고 이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굉장히 가동 범위를 어느 정도 좁게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들었다 빠르게 내렸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났다 짧았다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이제 통상적으로 근비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이제 깔짝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지금 근육에 제대로 자극이 안 가고 있다, 이건 제대로 된 운동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축구 종목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바로 축구의 적절한 형태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근육이 짧아지는 시간과 길어지는 시간,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단축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최대치의 힘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근수축을 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훈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실 수 있는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선수는 아틀레티코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르코스 요렌테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프리미어리그에 썬더랜드가 있었을 때, 썬더랜드가 1부 리그가 있었을 때 뛰었던 공격수인 미국 국적의 조지 알티도어라는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봤을 때, 신체적으로 봤을 때, 미관상 봤을 때 굉장히 근육이 발달이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지컬이 조금 더 좋은 선수는 오른쪽에 있는 조지 알티도어 선수입니다. 알티도어는 근육이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 크기 자체도 굉장히 크고 골격 자체도 굉장히 큰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물론 두 선수의 포지션의 차이가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누가 더 축구를 잘하냐라고 봤을 때
결국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마르코스 요렌테거든요. 알티도어는 제가 그 당시에 뭐 경기를 엄청 많이 본 건 아니었지만 이제 이런 시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저한테 강렬하게 인상을 줬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기억은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얘는 피지컬은 좋은데 축구는 잘 못하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관점으로 넘어왔을 때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피지컬이 좋은 것도 아니었던 거죠. 엄연하게 말하면. 왜냐? 단순히 근육의 크기가 좋은 것이 피지컬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축구 경기 안에서 처하는 상황에 맞게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축구에서 피지컬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알티도어라는 선수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근육의 크기는 컸지만 그 파워를 내는 데는 사실상 조금 부적합한 선수였고, 반면에 마르코스 요렌테는 근매스, 근육의 크기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고, 축구의 적절한 형태로 훈련을 통해서 축구에 적합한 피지컬을 갖춘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피지컬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인 스피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는 화면은 제가 스페인에서 코치 학교, 지도자 학교를 다녔을 당시에 스포츠 트레이닝 과목에서 쓰였던 PDF 파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바로 이번 시즌 아깝게 강등이 확정되긴 했지만 현재 사우스햄튼의 감독으로 있는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이 줬던 이 수업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스피드, 축구 종목에서의 스피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 보실 수 있는 이제 벨로시다시 스피드고, 그 위에 이제 스피드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번역을 해드리자면은 축구 종목에서의 스피드는 하이브리드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특정 능력 하나만이 스피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섞여서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팀 종목에서의 스피드는 특히 다른 능력보다 테크니까 기술과 토마데 데시시하면 판단이거든요. 기술과 판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자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스피드라는 건 뭐죠? 달리기 속도죠. 공이 있을 때나 공이 없을 때 얼마만큼 선수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인데, 사실은 그것만을 놓고 스피드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팀 종목, 특히 축구 같은 구기 종목의 경우에는 공을 얼마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가 스피드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공을 가지고 얼마만큼 드리블을 통해서 빠른 주력을 통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도 스피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거기서도 생략되어 있는 건 뭐죠?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공을 그렇다면은 안정적으로 다루면서 얼마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인 거죠. 예를 들어서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 하는데 공이 우당탕탕 튀면서 공이 그냥 좌우로 마음대로 원하지 않는 대로 막 움직이면서 빠르게 움직인다. 그거는 결국에는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테크니까 기술이 결여되어 있는 스피드이기 때문에 사실 온전하게 스피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팀이 공을 움직여야 할 때 얼마만큼 빠르게 공을 움직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오른쪽 측면으로 이제 공격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얼마만큼 그것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내가 공을 왼쪽에서 계속해서 전개할 때가 아니고 공을 오른쪽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얼마만큼 빨리 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속도가 또 반영이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그 선수는 스피드가 좋은 선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소한 이 팀 종목, 축구 종목 안에서는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결국 축구 종목에서의 스피드라는 것은 팀마다 약간은 다르게 정의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뉴캐슬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뉴캐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방에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보이는 팀입니다. 그렇다면 이 팀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스피드, 즉 달리기 속도, 한 번에 얼마만큼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느냐가 이 팀의 스피드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선수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파워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낼 수 있어야 하고, 한 번에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것, 특히 상당히 긴 거리, 15m에서 20m 혹은 그 이상 20m에서 30m 정도의 긴 거리에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꾸로 관점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나 아스날 혹은 전통적으로 지공을 굉장히 강조하는 바르셀로나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팀들의 경우에는 전방에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을 빠르게 활용하는 것에 능한 팀들이 아니고 어떤 팀이죠? 지공으로 상대를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까지 내려 앉혀놓고 공간이 좁았을 때 그 좁아진 공간 안에서 공을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에 능한 팀입니다. 그렇다면 이 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스피드가 좋은 선수 혹은 스피드가 좋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파워의 개념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 개념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술과 판단력이라는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부분에서의 스피드가 조금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즉 스피드라는 것은 일을 결정짓는, 일을 정의하는 능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팀이 주로 가져가는 상황 혹은 팀이 경기 중에 주로
연출하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스피드를 결정짓는 능력들의 퍼센테이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달라진다는 거죠. 뉴캐슬의 경우에는 파워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은 반면에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같은 팀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과 판단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